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교대 4대를 준비하는 수험생일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고 이 자소서를 내야 말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저에게 들켜버렸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쓴 자소서를 1, 2, 3, 4번을 지금 펼쳐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학교 선생님께서 절대로 남의 자소서를 보지 말아라. 남에게 지도받지 말아라. 그리고 너만의 자소서를 써라 라고 여러 번 지도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기부를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자소서를 쓴 게 지금 펼쳐보고 있는 것인데 제가 여러분 자소서 다 훔쳐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한 문항당 1분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가볼까요?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첫 시험에서 4등급을 또는 3등급을 받았다. 깜짝 놀랐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점수였기 때문입니다. 멘붕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좌절할 수만은 없어서 수학 선생님께 또는 영어 선생님께 가서 조언을 구했더니 문제만 많이 푸는 것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는 많은 문제만 풀어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는데 고등학교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하나의 문제일지라도 원리와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풀어가려고 했지만 제가 했던 방법이 아니라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이전의 방법으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방법을 꾸준히 따라 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나름대로 개념과 원리가 파악이 됐고 그것을 바탕으로 응용이 돼서 다음 시험에 1등급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다른 교과목에도 적용했더니 모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저 혼자 갖기 그래서 주변에 저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공동체 의식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교단에 선다면 학생들에게 많은 문제를 단순하게 풀게 하기보다는 하나의 문제일지라도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응용하도록 돕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거와 여러분들이 쓴 것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썼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남의 자소서를 참고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썼다면 이미 유사도에 걸린 거 아닐까요?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쓰되 3개 이내로 써라. 그리고 교회 활동은 학교장이 허락한 것에 한해서 대체로 3개를 쓰는 학교가 많은데 3개를 썼을 때는 1500자에서 500자씩 하면 단순 나열이 되기 때문에 2개를 선택해 쓰는데 어디에 썼을까요? 안 봐도 뻔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생들 가르치셨잖아요. 또 요양원에 가서 노인 말벗 해드리기 해줬잖아요. 또 도서관에 가서 도서 정리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어느 식당에 가서 식당 일을 도왔잖아요. 이거 말고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보니까 나름대로 밤새도록 준비를 해갔지만 꼭 한 명의 학생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표현할 거죠. 그래서 화났다고 할 거죠. 심지어는 자괴감이 들었다고 표현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그 학생을 잘 살펴서 그 학생이 원하는 것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자기를 이해해 줬다고 그래서 나에게 다가와서 행복한 수업을 이루게 했다고 했습니다. 느낀 점 무엇일까요? 나도 이제까지 내 입장만 고수했는데 상대의 입장을 살펴보고 배려해주면 그가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받기보다는 남을 먼저 주고 그리고 그가 나를 알아서 인정해 주었을 때 행복한 관계가 맺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다음에 교단에 서서도 학생들을 먼저 살피고 배려한 후에 나의 입장을 학생과 의논하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2번째 가겠습니다. 요양원에 가서 노인과 말벗 해드리려고 했는데 노인은 절대로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하는지 노인과 행복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어머니와 하루 저녁에 전날 저녁에 여러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연습까지 해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속상했다.
그래서 생각 중에 그러면 이야기하기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안마를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뒤에서 슬쩍 안마를 해줬더니 시원하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좋아하셨다. 말벗 해드리기가 꼭 말만이 아니라 등을 두드려주고 주물러 드리는 것도 말벗 이상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만족하셨다는 듯이 당신들이 꼭꼭 숨겼던 사탕 과자를 슬며시 손에 쥐어주면서 너는 내 손녀 같다, 손자 같다라고 흐뭇해하면서 다음에 또 오라고 살짝 안아주셨다. 흐뭇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들키고 계시죠? 3번 문항 가보겠습니다. 3번 문항은 나눔 배려 협력 나오고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보는 문제죠. 항상 그때 쓰는 것이 체육대회, 합창대회 두 개를 씁니다. 체육대회에 여러분들이 꼭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합창반에 꼭 지휘자가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주인공이 꼭 여러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려고 보니까 꼭 한두 명 빠집니다. 팀워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합창대회 한두 명 빠지면 합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외한다, 학원 간다, 또 개인적인 볼 일이 있다. 나도 바쁜데 처음에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 친구를 뺄까라고 생각하다가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꾹 참고 다가가서 설득을 하고 또 만류를 하니까 처음에는 듣지 않다가 여러 번 저의 정성을 알았는지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합창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상대 입장을 배려해서 꾸준히 노력하면 상대가 나에게 다가옴을 알았다. 교단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4번 문항 가겠습니다. 서울교대, 경교대, 춘천교대 등 초등교사의 자질 뻔하죠. 소통, 공감 능력이죠. 이제까지 선생이 일방적으로 모든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학생들이 따라오지 않았다. 그래서 학생의 입장에서 대화 나누고 소통했더니 학생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제 그것을 실제로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한 내용, 일방적으로 했었던 내용 주고 그리고 입원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충실히 학생과 함께 소통했더니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초등교사의 자질이다. 공감도 마찬가지고 또 예체능도 함께 해주었다.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에 1, 2, 3, 4번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들키셨죠?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거 제출하려고 마무리 다 한 상태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이 세상이 공개했다고요? 아니요. 이거 세상 다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자소서라고 지금 꽉 움켜잡고 남을 안 보여주고 있는데 제출하려고 하는 순간에 제 이 강의를 보고 어떡하지? 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소서 시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말벗 해드리기 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생활기록부를 보면 전국에 있는 수많은 학교의 봉사활동 내용이 똑같습니다. 도서관에서 도서정리, 그리고 노인 요양을 해서 말벗 해드리기, 지역아동센터 학생, 그리고 환경정화 활동, 이거 외에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끔 시각장애인 가서 점자 도서관에서 도와준 것, 또 청각장애인을 도와준 것, 요 정도밖에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김항식 연구소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충분히 연구하고 그 학생 나름대로의 자소서를 보고 단 한 문장일지라도 또는 한 구절일지라도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나름대로 에피소드를 작성해 가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자소서로 정말 이거 제출할 수 있는지 또 유사도에 걸릴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김항식 연구소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말고도 우리 연구팀에서 자세히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도 저와 대화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만의 자소서가 만들어져서 그리고 제출돼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